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정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EQ피싱 기술사장 정가호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기술사장님을 모시고 낚시터로 와 있습니다. 제 하우스 낚시터고요. 지금 이천에 위치한 본중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할 그 영상의 컨텐츠는 뭐냐면, 자, 이거 보이시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슬림찌예요. 이 슬림찌를 여기 색깔이 보시면 첫 마디는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5마디는. 근데 이제 그 밑에가 60cm가 빨강, 붉은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계열, 이제 70cm가 노란 계열, 푸른 계열, 이제 초록 계열, 80cm. 네. 부력은 부력은 5g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고요. 길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는 촉 작업을 돼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찌용 홀더에 껴서 무게를 뭐 6대4, 5대5, 7대3 이 비율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바로 시작하실 게 또 편대와 서클링의 입질 차이, 찌올림 차이, 그리고 오늘 새로 개발하신 레시피, 떡밥 레시피 공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찌와 채비와 떡밥의 삼합일치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 그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찌를 어떻게 이제 찌 맞춤을 하고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 텐데 잘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자마자 그 가수심을 맞추고, 그러니까 던져놓고 수심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수심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가형점을 맞추고, 그리고 떡밥을 개놓죠. 그 이유는 숙성을 시킬 시간을 필요로 하고, 처음에 오자마자 가수심을 맞춰서 10cm 정도 내려가지고 던져 놓는 거는 물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찌에 적응하죠. 예, 차에 있을 때 하고 물에 있을 때는 이 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팽창과 수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가수심 체크 후 10cm를 내려서 던져놓고 떡밥을 개다 보면 그 시간이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60, 70, 80 중에 수심이 3m 50에서 4m가 나오기 때문에 70을 사용할 겁니다. 가장 무난한 길이거든요. 예. 그렇게 70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겨울이다 보니까 5대5 비율로 돼 있어요. 그렇죠. 5대5 쓰게 돼 근데 있죠. 지금 다른 거보다 한 0.2g 정도가 더 이 찌 쪽에 더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가 수심도 깊지만은 수온이 겨울이라 해서 11월, 12월, 1월, 2월이 다 달라지거든요. 점점 무겁게, 봉돌을 더 무겁게 먹는 물의 비중의 문제와 밀도 관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거는 비율에 큰 문제가 생기질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일단은 던져 놓겠습니다. 보통 찌 쪽에 바디가 들어가는 거는 4마디나 5마디 나오는 상태까지 바디를 껴주고, 나머지는 EV 원터치 부분에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동계용으로 해서 동계용에는 관절을 3cm 쓰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콘을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벤단 오링 0.02호짜리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네네. 그리고 그거 잊지 마시고 항상 EV는 찌 맞춤을 하실 때는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중간. 이 봉돌이 정확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10cm일 때 11cm로 올리고 12cm 올리고 또는 9cm 올리고 8cm 올릴 때 정확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극대화시켜서 보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찌를 던져서 몇 마디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맞춰놨어요. 시간 관계상. 몇 마디 나오는지 확인 좀 할게요. 찌가 직립을 해서 몸통을 보여주고. 네, 몸통을 충분히 보여주는 시간이 길지요. 야, 근데 진짜 내려가는 거 진짜 환상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찌를 보시면 지금 4마디가 나왔을 거예요. 네. 이제 안정이 됐거든요. 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그 EV 미세 조정을 끼우는 홀더 부분에다가 끼워서
저 빨간 마디 한 마디만 수면에 노출될 때까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네, 한 마디만. 네. 근데 찌가 내려가는 게 정말 이쁜데, 예. 이야, 몸. 여기다 끼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빼서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네 마디가 나오면 대개 네 마디에서 100분의 1짜리 기준으로 하면 4에서 5개 정도를 끼우면은 거의 맞아요. 4마디니까 4개 정도 끼우면은 일단 4개를 한번 끼워봤습니다.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공 시간을 충분히 몸통을 보여주고 그 채공 시간이 길수록 좋은 찌거든요. 딱 서서 네, 몸통이 딱 몸통을 보인 충분히 상태에서 보여주고 채공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좋은 찌거든요. 그냥 이 찌는 좋은 찌네요. 그러면 몸통을 몸통을 안 보여주고 들어가는 찌는 필연적으로 사선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 지금 2마디. 지금 2마디가 나왔는데요. 2마디부터는 100분의 1g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2마디일 때 100분의 1짜리 오링을 끼우면 그 녹색깔이 그린 색깔이 한 마디가 주저앉아야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끼워 보겠습니다. 데이터화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여기 100분의 1짜리를 하나를 끼우면 아까 그 그린 색깔 나왔던 한 마디가 내려앉게 되지요. 저 정도 채공 시간이면 내려가는 것도 이쁘지 않습니까? 100분의 1g, 아까 한 마디가 100분의 1g 가지고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 찌 맞춤은 여기까지예요. 저렇게 살짝 좀 더 나와도 되고, 덜 나와도 된 상태에서 한 마디가 나온 거를 확인한 다음에 100분의 1짜리 하나를 더 껴서 조금 덜 들어가든, 더 들어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수심을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60cm, 70cm, 80cm 네. 전부 상관없이 한 마디를 맞춰놓고 네. EQ오링 소자 네. 0.01짜리를 하나만 넣고 그냥 바로 낚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상관없고요. 계절별 상관없고. 네,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로 합니다. 네, 사계절 내내 똑같은 찌맞춤. 예, 여명에서는 저걸 하나를 끼워서 하라 그랬고, 네. 여기도 똑같아요. 한 마디 나온 상태에서 하나 끼우고 하는데 여명은 좀 더 들어가고, 슬림은 조금 덜 들어갔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의 탁도, 물의 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는 전혀 신경 쓰고 안 하셔도 되게끔 설계 제작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찌맞춤은 저 상태에서 이제 100분의 1짜리 하나만 더 끼우면 돼요. 하나만 더 끼면 끝이네요. 예, 그래 놓고 그냥 뭐 이런저런 호불호 따지지 않고 바로 3마디로 낚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3마디로 낚시를 시작. 예. 100분의 1짜리. 이렇게 끼운 다음에 바로 그냥 불문곡직하고 보지도 않아요. 너무 볼 이유도 없고 오랜 뭐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테스트된 거니까. 아까 가수심은 10cm라 그랬죠. 10cm 내린 걸 도로 올려 보겠습니다. 가수심 체크를 했었으니까. 투척을 해서 수심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3마디만 나오면 그러면 3마디 경계. 네, 아까 전에 가수심 맞춰놓던 3마디가 나오면 네. 3마디 경계 그 가수심은 부분. 딱 3마디 맞춘 건 아니니까 3마디 언저리에 맞춰져 있는 거니까 미세 조정을 좀 하긴 해야죠. 어쨌든 3마디 경계 딱 검정색 부분까지 딱 되면 그렇습니다. 끝.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예. 편대에 갈아서. 예. 3마디 강이 되게. 강이라는 거는 그 마디수마다 경계가 까맣게 칠해져 있죠. 네네네. 약 10mm로 돼 있는데 그거 다 나오는 걸로. 나오는 걸로. 네. 자, 지금 내려갑니다. 자, 5마디에서 4마디, 3마디. 와, 네, 저렇게 딱 해서 맞았어요. 경계 까만 게 보이죠? 네. 저 상태에서 떡밥을 달아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바늘이 없는 편대를 0점을 맞추고 수심 맞추고 를 껴놓고 상태에서 수심 맞추고 0점 맞추고 찌0점 맞추고 난 뒤에 다 되었다, 낚시를 해야 한다 싶을 때 풀러서 요걸 풀러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해 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하냐,
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찌 0점을 다시 확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걸 풀러서 이걸 또 풀러서 바늘이 없는 편대로 갈아주셔서 찌 0점을 맞추고 확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선 이제 끝. 찌 가수심 맞추기, 가영점 맞추기, 찌 0점 맞추기, 그다음에 수심 맞춰서 낚시하기. 이제 낚시하기 들어갑니다. 떡밥 달고. 아니, 오늘 이 떡밥을 봤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쓰던 기술사상인 표 떡밥, 정대표 떡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고 슬쩍 만져봤더니 이게 지금 글루텐이네요. 글루텐. 이 글루텐을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걸 쓰실 건데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떡밥을 쓰는지를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 본중 낚시터가 글루텐 계열이 잘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글루텐 계열을 새로 레시피를 개발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장님, 예. 제가 보니까 이 떡밥이 제가 쓰던 떡밥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규사님표 떡밥, 뭐 정대표 떡밥이 아니고 네. 완전 다른데 지금 글루텐 계열이잖아요. 예. 글루텐 계열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루텐 계열은 식물성에서 섬유질 또는 밀 단백질 등을 혼합을 해놓은 거고, 네네네. 거기다 이제 마슈라를 해가지고 고기들이 좋아하는 성분으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글루텐이라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루텐은 뭐냐면 바늘에 섬유질이란 게 있어서 어분하고는 다르게 잔분이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막 끈적하게. 예, 잔분이. 왜냐면 알바늘보다는 잔분이 남아서 흡입할 때 원활하게 입에 흡입이 되거든요. 알바늘은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글루텐이 사람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은 어느 땐 국수 먹고 싶고, 어느 땐 보리밥 먹고 싶고, 어느 땐 쌀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어분만 된다, 글루텐만 된다, 다른 또 뭐 해초류 떡밥만 된다, 곡물류만 된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특정 지고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는 생명이기 때문이거든요. 붕어도. 사람은 생각으로 먹고 붕어는 본능으로 먹긴 하지만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잘 안 먹어요. 그거를 우리가 식물성이다, 곡물성이다, 동물성이다를 다 세 가지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 본중 낚시터에서는 유난히 이 글루텐을 참 잘 먹어요. 글루텐 계열을. 그러면 어분도 먹고 다 먹는데 낚시하기가 좀 편안하다. 그럼 빨리 하셔야죠. 예. 그럼 요 이제 계량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병원에서 나온 스노우라는 글루텐하고 밀키 글루텐은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아주 편하게 쓰시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물론 네네. 이 떡밥은 꼭 핵심은 10포인트는 뭐냐면은 우화질이라 그러죠. 보통 우에서 받아먹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셔야지 받아먹거나 이런 곳에 사용하시면 낭패를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는 지금 저희가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다 사왔어요, 돈 주고. 네, 저희가 다 돈 주고 사온 거고 정말로 딱 그거예요. 저는 협찬 아닙니다. 저는 네, 그냥 어느 회사든 저희는 좋은 떡밥을 알려드린다는 그 개념으로 지금 이 떡밥을 하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거를 하나를 붓고, 그 다음에 스노우 글루텐을 100을 넣게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반대로 돌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상관없고. 물이 들어갔을 땐 반대로 돌리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만 돌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펴준 다음에 하얀기스와 신치 딸기향을 50, 그 다음에 물을 50을 넣어서 200cc 그 제품에다가 150을 넣고 계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75%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되겠죠. 네, 예, 75%네, 75%. 와, 글루텐을 75%를 쓴다? 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인데 네. 원래는 1대1이던가 더 질게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50을 여기다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오, 정확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정확해. 네. 이거 굉장히 천천히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물을 50을 넣겠습니다. 그럼 총 150 들어갔죠? 네. 50, 물 150. 보시면 굉장히 질지요. 진 엄청 느낌이 질어요. 들죠? 엄청 진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걸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줘요?
이게 이제 뽀송뽀송해져요. 그러니까 솜사탕 같이 돼요, 솜사탕. 그때까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저 느낌이 저랬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기다렸다 하시면 안 돼요. 바로 계속. 물 붓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하는 이유가 있네요. 무조건 네, 한쪽 방향. 왜냐면 섬유질 계통화 한쪽으로 안 하고 하면은 이쪽 저쪽 하면 엉켜가지고 섬유질이 너무 떡지는 느낌이. 떡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떡질 때가 그게 막 반대로 돌려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라구나. 그것도 그러고 이제 그 물을 붓고 나서 이 섞어주는 공기를 넣는 그 시간이 타이밍인데요. 저희가 하는 떡밥은 다 이런 식으로 구르테는 네. 어분은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하지만 구르테는 바로 돌려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최초 공개일걸요? 이거 바로 돌려야 된다는 거는 아마? 그런가? 아니 이게 지금 보시면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달라. 막 뭔가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네,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계속. 뭔가 다르다. 이거를 오래 해주면 점성은 높아져요. 어분도 마찬가지예요. 곡물류든 식물류든 또 어분류든 이걸 오래 많이 돌려주시면은 점성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 글루텐을 할 때 예. 숙성을 시키면 약간 딱딱해지듯이 이렇게 굳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떡밥 긁게라고 해가지고 예. 막 그걸로 막 긁잖아요. 그 방법도 한 방법이고요. 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손으로 해주면은 이미 이거 섞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과정에서 다 부풀었어 많이. 이거 보시면은 아까하고 너무나 다를 거예요. 느낌이.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질감이 이거 진짜 지금 보이나, 이 질감이. 야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 예. 솜사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 붕어들이 뭘 먹는 거냐면 우리가 저 연애할 때처럼 솜사탕 먹듯이 달콤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떡밥은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해서 찰지게 꼭꼭 눌러져서 달아야 된다. 이 구르텐의 특징은요. 그다음에 가장 주의하실 게 팔콘 편대는 회전각이 여기서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있을 경우는 회전될 게 없죠. 떠서. 그래서 잔입질이 잔망스러운 잎이 들어오니까 꼭 떡밥 달 때 한 번씩 이렇게 과하게 제껴주시면 부러지니까 적당히 해서 선과 점과 선이 일직선이 되는 범위로다가 해주시면 될 거고, 딱 보면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좀 큰 듯하게 또 찰지게 다셔야 된다는 거 꼭꼭 눌러서 그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 떡밥의 특징입니다. 이 떡밥의 특징이에요. 수심에 상관없이? 예, 똑같습니다. 수심에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이렇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네. 찌올림을 참 오늘은 너무 이쁜데요? 오늘은 찌올림을 아주 보통 점입질이라고 하죠. 뭐 경계만 바뀌거나 색깔만 바뀌었을 때 요때 챔질도 해볼 것이고, 그 이상 올렸을 때 또 많이 올렸을 때 오늘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후킹이라는 이끌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찌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찌는 기존의 찌하고 다르게 움직인 만큼만, 붕어가 힘을 써준 만큼만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는 없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와. 오. 와, 진짜. 여러분, 제가 잡은 이쁜 붕어입니다.